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저의 화려하고도 슬기로운 이중생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마 오늘 저의 강연을 듣고 나시면 새로운 직업을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한국 남자의 직업은 보통 45세에서 50세 사이에 바뀐다고 합니다. 저도 그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제가 직업을 새롭게 갖게 된 지는 한 7, 8년 됐어요. 그때 나이가 45세 중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큰애가 초등학교 4학년, 작은애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때 그 또래 아이들이 다들 해외여행을 한 번씩 가는데요. 저는 애들한테 해외여행 못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내줘야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핸드폰 알바 어플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적인 부인 광고를 한번 찾아냈습니다. 빌라 계단 청소 알바, 주 5일 아침 7시부터 오후 2시, 월 90만 원. 그 다음날부터 바로 계단 청소를 시작했어요. 원래는 딱 2달만 하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사장님께서 대걸레를 닦으시면 저는 그 주위를 빗자루를 쓰는 시기였습니다. 그 다음날도 출근을 했고요. 다음 빌라로 이동하기 위해서 사장님이 운전하시는 봉고차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전화통화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궁금해서 잘 들어봤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제가 이 일은 내가 알바를 할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불과 이틀 전에 2달 동안만 하겠다는 알바의 생각이 제 평생 직업으로서의 결심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장님께는 양해를 구하고요. 다음날부터 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전단지를 맞춰서 붙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회사 상호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네이버 카페에 가입해서 글로 청소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계단 알바 청소를 시작으로요. 저는 학원, 사무실 등을 청소하면서 지금은 월 매출 5천만 원이 넘는 저의 첫 번째 직업이 됐습니다. 그렇게 청소에 관심을 가진 무렵에 또 다른 직업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 어려서부터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이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직업상담사 자격증으로 무엇을 할까 고민해봤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쳐봤어요. 강사 양성, 강사 교육. 그리고 저는 직업상담사 강사 과정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청소를 하고 주말에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2달 정도의 교육을 마치고 교육기관에서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강의를 하는 거는 어렵지 않았어요. 아니, 쉽지가 않았어요. 쉽지가 않았습니다. 너무 떨려가지고, 오늘처럼 너무 떨려가지고, 첫날 그 평가가, 강의 평가가 아주 형편이 없었던 기억도 납니다. 기왕에 강의라는 일을 시작했으니까 또 다른 분야도 한번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엔 몇 날 며칠 검색하다가 지열로 취업 컨설턴트 무료 강사 양성 과정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3달 정도의 과정을 마치고요. 지금 고용센터에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의 2번째 직업 강사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슬기로운 이중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사실 육체적 노동과 정신적 노동을요 한꺼번에 한다는 건 쉽지가 않았어요. 청소가 있는 날은 강의가 있는 날은 청소를 일찍 마치고요.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머리 감고 그리고 차에서 옷을 갈아입은 다음에 강의를 갔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아침에도요 청소를 하고 왔어요. 남들은 퇴직을 고민하는 나이에 저는 새롭게 2가지나 되는 직업을 얻게 됐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2가지의 직업을 얻게 됐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건 바로 저의 관심과 호기심이었어요. 어떤 일에 대해서 흥미를 갖게 되면은 그 과정에서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실행에 옮겼던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심각한 알코올 의존증 환자였습니다. 말이 좋아 알코올 의존증이지 사실 알코올 중독자예요. 알코올 의존증은 제가 청소업을 하면서 더 심해졌습니다. 밤새 청소 일을 하고서요. 아침이 되면
아침부터 문을 연 술집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마시고요, 저녁에도 마셨습니다. 친구랑도 마시고요, 산에 가서 바다에 가서 맨날 마셨습니다. 그렇게. 그러던 어느 날 직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휴지는 왜 안 갖다 주시는 거예요? 아, 제가요?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죠? 전화를 끊고 지난 문자를 살펴봤습니다. 제가 알았다고 답변을 했더라고요. 알코올 치매 증상이었습니다. 사실 청소일을 애들을 위해서 시작한 건데 나중에 제가 늙어서 치매 때문에 애들이 고생할까 봐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엔 건강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해지는 거, 금연을 어떻게 할까, 금주를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금주 카페를 가입을 했고요. 지금은 그 좋아하는 술을 끊은 지가 5개월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술을 끊으면요 뭐가 좋은지 아세요? 시간이 엄청 남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호수공원에 가서 파워워킹을 걸었어요. 그래도 시간이 남아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제가 요즘에 글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엔 도서관에 가는 취미가 생겼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요즘에 도서관 가보셨어요? 저희 때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전에는요, 시립도서관 한번 가려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가서 사람들이 기다리면 2~3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200~300원 내고 입장료 내고 들어갔어요. 하지만 요즘 시립도서관은요, 아무 때나 가도 자리가 널널합니다. 그리고 스터디 카페는 저리 가라예요. 더욱 중요한 건 공짜입니다. 그리고 고양시 시립도서관이 좋은 거는요, 주변에 낮은 산이 있거나 그리고 걸을 만한 공원이 있다는 거예요. 마두도서관하고 그리고 아람누리 도서관 뒤에는 정발산이 있고요. 그리고 행신도서관 뒤에는 지도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도서관 뒤에는 성저공원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름에 공부했던 식사도서관 뒤에는 도솔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5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롭게 공부하는 청소년 지도사 공부를 하러 대화도서관에 갔는데요. 평소에 보지 않던 팜플렛이 있는 거예요. 뭔가 하고 봤더니 바로 2023년도 고양 독서대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단 하나의 프로그램, 나를 이야기하는 무대. 떨리는 마음으로, 긴장된 마음으로 접수를 했고요. 그렇게 3개월 동안 도서관에서 글쓰기, 그 다음에 말하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강연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저는 다음엔 또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될까요? 저희 애들이요, 해외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 고양시 도서관 센터